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관계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해도 끊임없이 소진되고 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상대방의 기분과 말 한마디에 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의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 자신을 되찾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내면을 지키고 건강한 심리적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되며 어쩌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영향권 안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이면서도 강력한 심리적 행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반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패배감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을 명확히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이해에서 비롯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끊임없는 도발에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저항의 한 형태로서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그들이 가장 탐내는 에너지원, 즉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관계를 맺는 모든 방식은 통제라는 단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쿡쿡 찔러보고 살살 떠보며 때로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가 갑자기 비난을 퍼붓습니다. 칭찬과 처벌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이들의 행동은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 당신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것인가? 구차하게 해명할 것인가?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눈물을 보일 것인가? 좋습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조종할 줄을 정확히 찾아낸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완벽한 통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은 그들에게 그 통제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이 회로를 끊어버립니다. 침묵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즉 예측 불가능성을 개임에 끌어들입니다. 혼돈이 아니라 고요한 평정심을 말이죠. 당신의 감정적 격변에 의존하여 자신의 심리적 우월감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그 고요함은 그 자체로 엄청난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읽을 수도, 측정할 수도, 왜곡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과 달리 침묵은 그들이 비틀고 예곡할 내용 자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 침묵이 고통을 억누르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피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침묵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소유하는 행위입니다. 도발에 대한 반응으로 나의 정체성이 형성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결단이며 나는 지금 이 게임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있으며 더 이상 이 게임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기생충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참여 없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것이 찬양이든 분노든 모든 종류의 관심은 그들의 화폐입니다. 그들은 농담으로 위장한 모욕으로 당신을 자극하고 당신의 진실성을 비난한 뒤 당신이 상처받으면 오히려 너무 예민하다고 몰아세웁니다.
마침내 당신이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의 그 반응을 당신이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둔갑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모든 도발을 침묵으로 맞설 때, 그들의 게임에 어울려주지 않을 때 판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당신은 지배하려 하지 않고 그저 관계에서 발을 뺨으로써 통제권을 쥐게 됩니다. 기대했던 반응을 얻지 못해 에너지 공급이 끊긴 나르시시스트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지도 모릅니다. 더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려 하거나 더 심한 도발을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세게 밀어붙일수록 당신이 미동도 하지 않고 버텨낼수록 그들의 전략은 힘을 잃고 허물어집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심리적 원리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그들은 존경을 이끌어내거나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자신이 강력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거울처럼 아무것도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위대함도, 그들의 가련한 피해자 역할도, 심지어 그 순간 그들의 존재 자체도 확인시켜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외부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것은 일종의 자아의 죽음과도 같은 경험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종류의 침묵은 엄청난 힘과 감정적인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수년간 자신의 인격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오해를 풀기 위해 설명하고 어떻게든 이해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라면 반응하고 싶은 본능이 온몸에서 들끓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목표는 이해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해명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침묵은 당신이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내면 세계에 긋는 분명한 경계선이 됩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의 회귀이며 조종당하거나 도발당하기를 거부하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그들이 결코 다룰 수 없는 것, 즉 무관심입니다. 증오도, 사랑도, 두려움도 아닌 그들의 드라마에 더 이상 얽매이기를 거부하는 조용하고 차분한 태도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안개가 걷히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그들의 기분에 맞춰 춤추고 그들의 말을 분석하고 그들의 모순을 해독하는 데 썼는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내면적으로 그리고 외면적으로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그 모든 에너지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의 명료함, 평화, 그리고 치유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혼돈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고요함을 선택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움직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우리가 마주해야 할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절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절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유연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연함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정적인 설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에만 반응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진정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들의 본성 자체가 저항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바로 도전을 받았을 때 결코 휘어지지 않는 경계선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패턴을 깨뜨리는 결정적 한 수입니다. 협박이나 감정적인 최후 통첩이 아니라 행동으로 뒷받침되는 차분하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말입니다.
당신이 그 경계선을 세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조종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게임 자체를 방해하는 존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가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충분한 압박을 가하면 조종할 수 있다. 둘째, 관계는 자신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다. 그렇기에 당신이 감정적인 동요 없이 차분하게 아니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 당신은 그들이 세상을 운영하는 법칙 그 자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려워할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장 과정이나 해로운 관계를 통해 경계선을 긋는 행위를 죄책감과 연결하도록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선을 긋는 것이 이기적이라거나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냉정한 것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합시다. 경계선은 처벌이 아닙니다. 경계선은 정의입니다. 그것은 나는 어디까지이며 타인이 넘어올 수 없는 선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이 정의가 없다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영역을 자유롭게 활보하며 당신의 현실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재구성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세운 모든 경계선을 시험할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 선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압박감에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그들이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무기로 사용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전에는 이런 거 문제 삼지 않았잖아.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와 같은 말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심 어린 항의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벽을 두드려보며 균열을 찾는 탐색전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이 움찔하거나 해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사과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경계선이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즉시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유연함을 감지하는 순간 그들은 그 경계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밀어붙일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이 설명을 멈추고 그저 행동으로 보여줄 때 당신의 경계선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될 때 나르시시스트는 균형을 잃습니다. 그들은 논쟁하고 방어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차분하게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분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경계선이 소란스럽고 감정적이고 복수심에 차 있다면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역으로 이용하여 불안정한 건 바로 당신이잖아 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계선이 침묵 속에서 단호하고 일관될 때 그들은 이용하거나 왜곡할 그 어떤 재료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경계선은 당신의 감정적 공간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누가 당신의 자율성을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누가 당신의 자율성을 위협으로 간주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선에 잠시 놀랄 수는 있지만 이내 적응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경계선은 반란 행위로 비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역할은 그들의 서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사에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 설정이 단순한 심리적 기술을 넘어 철학적인 행위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며 당신의 시간, 에너지, 관심은 유한하며 그것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주권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선언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상황을 더 악화시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통제력을 잃은 것에 대한 반응일 뿐 당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들의 패턴을 성공적으로 방해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에너지 공급원이기를 멈추고 저항의 원천이 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번 내면화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위해 오해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장기적인 평화를 얻는 대가로 일시적인 반발이 주는 불편함을 감수할 의지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경계선은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당신이 감사하게 되는 당신 자신을 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경계선이 시험받고 끝없는 논쟁이 반복되고 감정 에너지가 모두 소진된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거나 상황을 수습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관점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종종 조용히 찾아오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심리적으로 강력한 움직임, 바로 감정적 분리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것은 냉담해지거나 도덕적으로 무관심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는 거부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 세계를 반복적으로 조종하려 했던 사람으로부터 온전히 되찾아오는 행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인 얽힘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쁨이 그들의 인정에 묶여 있기를, 당신의 슬픔이 그들의 부재에 매달려 있기를, 당신의 분노가 그들이 정해준 방향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그들은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감정적으로 분리될 때 이 역학관계는 완전히 변합니다. 감정적 분리는 당신은 더 이상 나 자신, 나의 선택, 나의 가치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낄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당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조차 통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을 조종할 수 없으며 당신이 정당화를 멈춘 것을 왜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고요해진 샘물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길어 올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미묘하지만 지각 변동과도 같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당신은 그 모든 논쟁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고 말대꾸를 멈추게 됩니다. 그들의 칭찬에 들뜨지도 그들의 비난에 무너지지도 않게 됩니다.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그 게임 자체가 함정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이성과 감정 사이의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압도될 때까지 밀어붙인 다음 당신의 반응을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당신을 도발한 뒤 당신이 공격자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끊임없이 해명하고 당신의 의도를 증명하고 당신의 반응을 설명하려는 상태에 가두어둡니다. 감정적 분리는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들이 거의 견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든 피하려 했던 단 한 가지, 즉 자신의 무의미함을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분리는 그들의 전술을 무력화시킵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만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종당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것에 흡수되지 않는 능력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마치 심리적 방화벽을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여전히 당신을 향해 비난의 말이나 순간적인 매력을 던질지 모르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감정적 독립이라는 경계선을 뚫지 못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져서가 아니라 그들의 통제에 대한 관심을 끊었기 때문에 굳건히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리와 무감각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감각은 감정의 부재이며 종종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분리는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명료함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모든 것을 느끼지만 더 이상 그 감정이 다른 사람의 역기능에 의해 좌우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구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감정적으로 분리되는 순간 당신은 평화뿐만 아니라 당신의 관점까지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적 삶을 다른 사람의 혼돈을 관리하는 데 투자했는지, 얼마나 많은 자존감을 그들의 순간적인 인정에 의존했는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그들의 기분을 해독하고 반응을 예측하는 데 썼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당신 자신의 성장, 목표, 진실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 교묘한 주의 분산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당신이 분리되었을 때 당신은 그 에너지를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당신과 건강하게 교감하는 사람들에게로, 혼란이 아닌 의미를 주는 일들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변화를 알아차리고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차가워졌다거나 달라졌다거나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함부로 대한 사람에게 더 이상 감정을 내어주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 불친절한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끝없는 허기보다 당신 자신의 안녕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움직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낚싯바늘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그 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해방 그 자체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심리적으로 강력한 마지막 행동은 이것입니다. 요란하지 않게 그들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단 하나의 움직임은 말이나 논쟁, 대립이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들의 지배력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실존적으로 의존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직감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의 결정에 의문을 품게 하고 그들의 승인 없이는 불확실함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 정체성의 틀 자체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이 아니라 당신의 자아를 서서히 침식시킴으로써 승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까지 통제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더 깊은 차원의 권력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 자신, 타인, 현실에 대한 당신의 인식보다 그들의 의견이 더 정확하다고 당신을 설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균형을 잃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불균형 속에서 그들은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심에 빠진 사람은 수능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기 쉽고 칭찬에 약하며 쉽게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순간 이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확신은 당신이 오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전혀 듣지 않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느끼고, 알고, 믿는 것을 신뢰하기 위해 더 이상 외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삶의 권위를 더 이상 타인에게 외주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변화를 즉시 감지하고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내 상상일 뿐이야. 와 같은 말들로 당신의 현실을 부정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토론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을 그들의 진실로 대체하려는 계산된 시도, 즉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현실을 확신하지 못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깊은 훈련을 통해 명료함을 얻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될 때 그들의 혼란 전술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왜곡은 당신 마음에 내려앉지 못하고 그들의 조종은 미끄러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하려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확신의 본질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세상뿐만 아니라 당신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인 척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당신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규정하려 듭니다. 만약 당신이 더 강력한 내면의 목소리로 그들의 서사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들의 버전을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소심하고 이기적이고 결함 있고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들이 확신을 갖고 자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복은 진실이 아니며 확신은 정확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소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조용하고 확고한 자기 확신이 강력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달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의견을 압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폭풍 속의 바위처럼 굳건히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아줄 필요는 없어. 내가 아는 것으로 충분해. 그리고 나는 압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당신은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칭찬에 우쭐해하지도 그들의 비난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 두 가지 모두를 당신을 그들의 자아 주변 궤도에 머물게 하려는 도구, 즉 투사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궤도를 돌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힘을 해체하는 진정한 움직임입니다. 대립이 아니라 조용한 확신입니다. 당신을 이해할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판에 응답하거나 수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그냥 틀린 채로 내버려 둘 수 있고, 그럼에도 당신은 평화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맞추거나 자신의 직감을 의심하도록 교육받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과의 연결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자유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아닌 당신 내면과의 일치 속에서 선택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가 이끄는 삶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해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그들이 필요하지도 두렵지도 중심에 있지도 않은 세상입니다. 그리고